베트남 글로벌 탐방 출발! 출발! 잠깐. 출발! 아니, 출발할 때 되게 10년 백일방 출발! 2020년 새해가 밝은 어느 날, 한국과 북한의 청년들이 모여 개혁개방으로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공산국가 경제 발전의 롤모델이 될 법한 베트남. 남과 북의 청년들이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를 찾아가 봅니다. 롯데호텔 하노이라는 곳이고 한국의 롯데 기업이 지은 초고층 복합기술인데 한국의 어떤 첨단 기술력과 베트남의 전통 문화가 결합됐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여기 하노이 시내를 다 둘러볼 수 있거든요. 여기 딱 위치가 이제 하노이 구도심하고 신도심이 만나는 경계 지점에 있대요. 하노이 전체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는 롯데마트가 있고 지상 저층부에는 이제 백화점이 있고 그 위로는 이제 호텔이나 사무실. 여기 보시면 외관이 그 아오자이 있죠. 베트남 전통의상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앉아서 위에서 많이 하나 베트남에서 가장 큰 시장은 여기 동선시장. 동선시장이 중요한 이유가 사이즈도 있지만 베트남 국민들의 그 활발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베트남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활발하네요. 요런 거 빨강 하지 않고 이거. 하얀 거. 왜 예뻐? 바지 입고. 여기가 이제 호안기엠 호수인데요. 호안기엠이 한자로 하면 환검이에요. 환검이 이제 검을 돌려주었다 이런 뜻인데 내 왕조의 태조인 내 러이가 이 호수에서 나온 거북이에게 검을 받고 그 검으로 명나라 군사를 무찔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승전 보고를 하려고 다시 호수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거북이가 나와가지고 검을 돌려받아가지고 그 이름이 환검, 호안기엠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주석궁이라고 하는데요. 인도차이나 프랑스령 식민지를 다스렸던 프랑스 총독이 관저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베트남이 독립된 이후에도 호치민이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사람들이 했었는데 호치민은 검소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화려한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그냥 지금 계속 비워둔 상태로 있습니다. 벽면이 노란색인 이유는 이제 노란색이 불을 상징한다고 그래가지고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하고요. 여기가 바로 호치민이 이제 업무를 보셨던 그 관저인데요. 주방입니다. 식사하시는 거.
식민지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 분단을 극복하는데 가장 이제 큰 과업을 세운 호치민의 묘소가 있는 곳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을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해서 호 아저씨 또는 호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하늘 아래 인민보다 귀한 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돌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역에서 갖고 온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의 통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친구는 과거에 사실 적이었습니다. 미국을 이긴 유일무이한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상징적인 구조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고, 베트남은 이제 과거를 잊지는 않으나 미래를 위해 굳이 거론하지 않는다는 인식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인식관을 가진 베트남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장군으로 승진 거기 기념 이게 미국식 캐논 포고, 이게 소련이 지원한 미극이고, 이게 프랑스의 정찰탑이 침략국의 흔적도 지우지 않는 게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기억하는 인식. 미국을 이긴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잔해들을 모아서 약간 트로피처럼 만든 구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정말 중요해요. 여기가 공산주의의 상징이 레닌 동상인데요. 이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임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여기는 1896년에 프랑스가 만든 형무소인데요. 또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는 이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주로 잡혔고, 나중에 이제 미국과 전쟁했을 때는 포로들이 잡혔는데, 프랑스인들은 여기를 멜종 센트럴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호화로 형무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거리가 예전에 화로를 만들어서 팔았던 상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화로가 베트남어로 호화로. 이곳은 베트남의 일반적인 여성들과 또 베트남을 빛낸 여성 민족 지도자들,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가정과 양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치나 경제, 예술, 교육 등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에 있어서는 유엔의 평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전체 국회의원의 약 27% 정도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중요하게 기리는 기념일 중에 하나가 여성의 날인데, 여성의 날이 두 번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이고, 두 번째는 베트남에서 따로 지정한 베트남 여성의 날인 10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모두 중요하게 챙기는데, 이 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특히 남성들이
자기네 어머니나 혹은 여동생, 애인에게 꽃과 함께 선물도 주고 함께 외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은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이고 또 여성들이 많은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여서 그런 부분을 함께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문묘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카카오 택시와 비슷한 저희는 오늘 그랩을 이용할 건데 이것도 그랩도 약간 우버와 같이 공유 차량 서비스예요. 여기 그랩을 눌러서 우리가 차로 이동을 할 거잖아요. 차를 선택하고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잡혔네요. 우리 딱 4사람이니까 4사람. 그러면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즉시 1에서 3분 뒤에 그랩이 올 거예요. 우리는 현금으로 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님을 찾았대요. 우리 기사님은 도요타를 모시는 저다. 이거 있다. 와, 진짜. 어차피 목적지를 저희가 저기 다 보면 앞에 어플에서 나와 있어. 설정해놨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여행자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어플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주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 맞아. 스스로 할수 있는. 부르고 스스로 우리끼리 이렇게 차를 타고 그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이 뭔가 우리가 해낸 것 같아. 숙제를 하나 해놓은 숙제한 게. 것 같아. 우리 힘으로. 사실 여기 베트남 혼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랩이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거. 이런 온도에서 도대체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 저희 얼마가 나왔나요? 저희 처음에 잡았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41,000동이 나왔어요. 여긴 교통체증이 얼마나 가는 도중에 더 심해지더라도 딱 내가 예측한 금액대로 나오니까 베트남이 질서 같은 게 좀 좋지 않긴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한꺼번에 받아들여서 이게 들어온 이후로 다시 교통 문화가 또 생기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차를 불러야 되나? 바이크. 바이크? 오토바이 타고 게? 네네. 다 오고 있어. 이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 약간 우버 같은 거야. 우리나라처럼 우버. 뭐 어디 택시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 맞아. 오토바이. 지금 요금이 한 4만 동 정도가 오케이, 나왔어요. 오케이. 사실 외국에 와서 이게 요금 문제가 되게 복잡한데, 근데 요금도 딱 나오고 있고 바가지 쓸 위험도 없고. 그냥 바가지 쓸 위험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짧은 기간이지만 일주일 동안 베트남의 과거와 현재를 봤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베트남이 내린 결단이 현재 베트남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던 베트남. 북한의 미래도 과감한 결단을 통해 베트남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른 호치민을 가게 되면 북한 식당에 가가지고 북한 음식 한번 먹어본다든지 긴 시간 동안 있어가지고 좀 더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어떻게 사는지 사회 모습 그런 걸 좀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탈북민이라고 해서 조심스럽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동갑 친구 만나는 것처럼 나중에는 좀 편해졌어요. 또 대화 통해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좀 많은 걸 배웠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베트남의 사회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또 북한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베트남이 우리 한국과 엄청 가깝구나. 진짜 작정하고 하루를 한국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앞으로도 베트남 올 때마다 다른 베트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과정을 겪을 것인가? 그렇게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들의 민족성을 계속 지킬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해서 다시 와볼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직접 느끼려고 했었어서 그런 면에서 이번 여행이 정말 훌륭했고 배우는 점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좀 더 주의 깊게 봤던 점이 앞으로 베트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어서 베트남이 정말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한국은 베트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런 사람들 사이의 모습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싶어요. 남북 청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통일에 대해서 의논도 많이 해보고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꾸준히 이런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가 후세에 물려줄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베트남을 관광으로서 즐기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또 현재의 모습과 어떤 역사 같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상당히 좀 되게 이제 저에게 도움이 되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 6일 동안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요. 생각보다 볼거리도 훨씬 많고 또 배울 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즐겁게 잘 배우고 놀다 갑니다.